안녕하세요. 크리스탈 피트니스 대표 신인철입니다. 모두의 트레이닝 대표 코치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근력 운동에 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분할 운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얼굴 보면 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좀 약간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이론적인 얘기라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초보자들 그리고 지금 현역에 있는 트레이너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8, 9월에 이렇게 강의를 펼쳤던 13명의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조금 더 진보되는 그런 이론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운동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고자 분할 운동이나 어떤 볼륨값 이런 거를 찾아서 도대체 이런 방법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접하신다면, 조금 내용이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들으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역에서 지금 갈팡질팡 수업을 잘 못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접해서 갈팡질팡 안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어요. 내용이 조금 살짝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빨리 말하는 것보다 좀 차근차근 느긋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분할 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할 운동이 뭐냐? 일단 좀 지금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테지만, 요걸 초보자분들이 본다면 전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신체 부위를 나누는 거예요. 신체 부위를 뭐 2분할이라고 하면 뭐 전체 신체를 2번 나눠서 2번, 이틀 만에 한다는 게 2분할이고, 그 다음에 3분할은 말 그대로 신체 부위를 세 가지의 종목으로, 아니 3등분 해서 뭐 쉽게 좀 설명을 할까요? 뭐 상체 하루, 하체 하루,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상체 하루, 하체 하루 이렇게 하면 2분할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3분할은 앞판 하루, 뒷판 하루, 하체 하루, 이렇게 하면 3분할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와 비슷하게 4분할, 5분할, 6분할, 7분할까지 있어요. 보통 이제 외국의 프로 선수들은 뭐 7분할 하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고, 저도 다 해봤는데, 무분할도 해보고 2분할, 3분할, 4분할, 5분할 다 해봤는데 6분할은 안 해봤어요. 6분할은 안 해보고 5분할, 저는 5분할까지 해봤고, 사실 지금 말한 어떤 무분할 같은 경우는 뭐 서킷 트레이닝이 좀 대표적인데, 서킷 트레이닝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전신 운동하는 게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무분할을 하는데, 뭐 서킷 트레이닝하고는 약간 의미가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무분할 같은 경우는 완전 고강도로 신체 부위를 다 돌리는 거예요.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막 운동에 집중력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막 무분할로 하면 초보자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말하면요, 이미 초보자분들은요 거의 무분할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난 3분할로 하고 있는데, 난 4분할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거의 무분할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운동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 예를 들어주면, 본인이 원하는 그 흔히 말해서 타겟팅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원하는 근육의 타겟을 잘 못하세요. 그 본인은 가슴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 운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벤치프레스가 꼭 가슴 운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가슴 운동이라고 벤치프레스 하는데 3두 운동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깨 운동할 때도 또 3두 운동하고, 3두 운동할 때 또 3두 운동하고, 그 무분할 운동에 맞잖아요. 그죠? 되게 재밌죠? 뭐 등 운동할 때도 2두 운동하고, 인 운동할 때도 2두 운동하고, 뭐 다른 운동할 때도 또 2두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그 조금 다시 쉽게 얘기하면,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어떤 그런 감각 부분, MMC라고 하는데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좀 많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무분할 운동으로 본인은 분할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무분할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 의도치 않아도 본인이 좀 생성하기 더 키우기 쉽지만 거기 부분이 더 커지는 분도 있고, 정말 이 근육을 만들고 싶은데 그 부위를 못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어떤 분할 운동보다 어떤 볼륨값보다, 볼륨값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운동의 가장 그
그 저항값을 갖는 근육을 잘 만드는 거는 이제 뭐 RM이라는 게 있어요. RM이 뭐냐면 이제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를 측정하는 걸 RM이라고 하는데 75% 정도 되는 게 근육의 가장 그 근육을 크게 만드는 저항값인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이거 뭐야? 볼륨값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볼륨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이라는 무게로 10번 들면 100이잖아요. 그죠? 100이라는 볼륨값이 나와요. 그러면 5라는 무게로 20번 들면 또 100이라는 무게가 나오죠. 그죠? 10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러면 효과가 같다. 볼륨값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무게로 많은 횟수를 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면 어떤 개수로 드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제 이렇게 되물어 보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요. 75% 정도. 보통 75%에 해당되는 횟수는요. 10번에서 12개. 그죠? 10번에서 12개가 가장 이상적인 횟수인데 정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초보자분들은 운동을 하면요. 거의 수축만 해서요. 뭐 원래 왜 근력 운동 수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수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준이 올라가면요 수축할 때도 힘을 주고 이완할 때도 힘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육이 늘어날 때 훨씬 더 큰 저항값을 갖는데 그래서 그걸 흔히 말해서 네거티브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한 동작에서도 구사하는 방법을 익혀 나가야 조금 더 알차고 좋은 방법의 그 양질의 운동을 이렇게 배워 나갈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분할 운동이나 어떤 볼륨값, 빈도에 의존해서 운동을 막 해나가면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하다 보니까 그런 동작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MMC, 마인드 머슬 커넥션 그러니까 근육에 대한 감각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쵸? 급한 거예요. 급한 나머지 뭐 분할 운동 뭐 이분할이 운동이 잘 되니까 난 이분할로 사용해서 할 거야. 그럼 뭐 볼륨값이 높아야 된대. 뭐 빈도가 좋대. 막 이렇게 해서 막 몰아치듯이 막 횟수 채우거나 막 무게를 막 격하게 올리거나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막 채워 나가시는 분들이 대다수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 분들이 바뀌긴 바뀌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분할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어딘가는 몸이 좋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오냐면 그렇게 제대로 운동을 배워놓지 않으니까 약점 부위가 많이 발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치는 경우도 종종 생기세요. 가장 그 빈도수를 높이면 발생하는 게 뭐냐면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근력 저하가 오고 컨디션이 난조가 돼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볼륨값이나 운동의 빈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 결국 다칩니다. 다치면요. 아까 디트레이닝 대에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근육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과에서는 안 되는 게 부상을 피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분할 운동이나 어떤 볼륨 값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할 때 더 좋은 값을 얻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오분할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오분할이나 혹은 사실은 뭐 주당 할 수 있는 운동 횟수가 줄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시간 여력이 안 나시는 분들은 사실 주에 한 부위당 한 번 운동하기도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3분할이 주당 2번 하려고 3분할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전신을 한 번 하는 거를 3번 정도밖에 운동을 못 하십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요렇게 해도 몸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빈도수가 더 많이 뭐 주당 쪼개서 그렇게 강도 있게 하면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 퍼센테이지에 들어가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적고 이제 대다수의 초보자분들이나 운동을 막 운동하는 지금 학생분들은 좀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운동이라도 어떻게 좀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 운동을 좀 벅차게 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성인이 되고 좀 다른 직업 이 직업을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운동을 좀 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조건부가 되지만 일반 분들은 사실은 주에 4번 운동하기도 벅차요.
거짓말이 아니라 주 3회 잘해야 주 3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주에 5번 정도 운동을 뭐 6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요 주에 한 5회? 주에 5회에서 4회 정도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직장에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4분할, 5분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주당 한 번밖에 운동을 못 하는데 그걸 부위별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2분할, 3분할로 한다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 2분할, 3분할 해서 주당 2번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 안 합니까? 여러분들 운동만 하고요? 피로도 쌓이면요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뭐 물론 그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운동에 어떤 뭔가 메리트를 느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을 해나가는 게 좋고 사실은 관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건강관리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거지. 진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분할 운동은 틀리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수준이 좀 더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 좀 근육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고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때는 뭐 2분할을 하든 3분할을 하든 뭐 4분할, 5분할 하든 그때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할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분할 운동을 무분할부터 5분할까지 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본인이 본인한테 어떤 운동이 맞는지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뭐 주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변동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본능훈련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때 적용을 하려면 그런 분할 패턴의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4분할이 좋다, 뭐 3분할이 좋다, 2분할이 좋다, 5분할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분할 패턴에 이제 본인이 수준이 올라간다면 여러 패턴의 그런 분할 프로그램 방법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주에 혹은 그 달의 스케줄에 따라서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기훈련법이고 본능훈련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이 법칙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컨디셔닝을 항상 유지할 수 있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항상 케어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진짜 뭐 양질의 어떤 그런 훈련 방식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몸을 가질 수 있고 아까 현실적인 대화법은 일반 분들은 좀 그게 조금 하기 힘드니까 본인이 어느 게 잘 적합한지는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감각, 그 다음에 동작에 대한 이해도, 이제 내가 한 종목당 그런 이해도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볼륨감이나 빈도에 의한 분할 운동을 개입을 시켜서 대입을 해서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초보자의 분할 운동은 없다. 뭐 되게 엉뚱한 소리 같지만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수업해 나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되물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분할 뭐 굉장히 좋다는데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왜 그럴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막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2, 3분할이 좋다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2주, 3주 차 되니까 이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계속 한다는 얘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론 컨디셔닝을 잘 조절하고 본인이 그 대회나 어떤 선수 준비를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엄밀히 따지면 컨디션 안 좋은 날도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 잘 아셔야 되는 게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면서 면역체계가 더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 적절한 운동, 어떤 적절한 영양소의 그 섭취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줘야 어떻게 보면 후반부의 그런 상급자로 갈수록 2분할 운동에 대한 그런 뭐 2분할이든 3분할이든 어떤 분할의 운동보다는 본인이 그날 컨디셔닝을 잘 체크를 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게 어떤 본능 훈련의 원칙에 잘 적응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왜냐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드는 무게 수치가 틀려지는데 종목도 틀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력도 신체 부위마다 많이 틀리고 예를 들어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지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좀 맞지 않는다. 뭐
뜬금포 같은 소리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하고 좀 많이 반론이 되고 욕을 얻어먹을 만한 영상일 수도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그런 몸을 바꿔주면서 그런 컨디셔닝이나 그런 걸 많이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아세요. 본인의 그런 항상 똑같은 컨디셔닝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사실은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되게 전날에 어떤 컨디셔닝에 의해, 난조에 의해서 그런 어떤 입상을 하니 못하니 그 결정력도 갔는데, 사실 그래서 입상을 못하는 선수들도 꽤 많거든요. 하루 차이에 의해서 컨디셔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동할 때 컨디션이 맨날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론대로라면, 물론 원칙대로라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운동이라는 게 원칙이나 이론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변수는 본인의 어떤 컨디셔닝, 회복도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나이에 의해서도 많이 결정이 된다는 거, 요거만 염두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이순영 팀장님이 어떤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뭐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메타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밸런스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팀장님이 좀 상세히 얘기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들으면 아주 좋을 만한 내용이고, 역시 현역 트레이너들도 좀 참고하면 괜찮은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좀 진보하고 좀 꼰대 같은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운동을 그래도 나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뭐 선수로 대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지금도 운동에 대한 그런 여력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스스로가 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들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